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수인입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4.2 재보궐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는 4월 2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지난 20일부터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수를 다시 뽑아야 하는 담양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담양의 미래를 결정할 담양 군민들께서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담양군의 행정 공백을 메우고 지역을 발전시킬 적임자가 누구인지 검증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담양군수 재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담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두 후보의 출마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부터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양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기호 1번 이재종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산불 사태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진압대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곧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국민적 고통의 시간이 종식될 때가 이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국민적 열망으로 커져나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담양은 커다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선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수장을 뽑는 선거를 넘어서 민주정부 4기 탄생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침체된 담양을 살려내는 커다란 마중물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담양군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시급한 현안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담양군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담양은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예산이 전년 대비 7.8% 수준 증가해서 5,26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장성군이 8.4%, 화순군이 7.9%인데요. 이보다 좀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세입은 국비도비가 2,293억 원, 또 지방교부세는 2,061억 원으로 국비, 도비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은 실정입니다. 2023년도 기준 재정 자립도가 11.1%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재정 자주도는 60.7%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등 세입 의존도가 높아 재정 자립도는 현격히 낮아지고 있고요. 군수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이 담양군의 재정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담양이 발전하기 위해 예산 규모 자체를 키울 국비, 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가 담양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담양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농업과 관광업, 공예업, 제조업 등이 있는데요. 주요 산업들을 성장 발전시켜서 담양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양은 1차 산업, 즉 농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한 38.1%를 기록하고 있고요. 3차 산업, 즉 관광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또 50.4%, 약간 농업의 비중보다 더 높은 비중이죠. 그런데 2차 산업인 제조업이 1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업단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에코 농공단지, 무정 금성
이게 3개 단지가 있는데요. 최근 제2 일반 산업단지가 국가전략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광주 장성과 연계한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기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담양의 산업 기반을 튼튼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달빛 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통해서 지방광역철도를 통한 물류 여건을 충분하게 개선한 다음에 농축산물의 생산 물품들이 외부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우리 담양 경제를 이끄는 근간이 됩니다.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담양 경제의 뼈대를 가장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군수가 된다면 우리 농축산물을 직접 판매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이나 홈쇼핑을 통한 직접 판매를 통해 담양군의 농업 브랜드 가치를 탄탄하게 올려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순서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본인의 핵심 공약을 2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선거가 끝나게 되면 바로 취임을 해야 되는 군정입니다. 경험과 능력을 갖춘 준비된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임기를 감안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시행하고 새로운 천년 담양의 큰 청사진을 만들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보물을 통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배송이 됐을 겁니다. 5대 공약과 7대 특별과제 그리고 9개 분야 32개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잘 사는 부자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담양군이 우리 농축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시스템과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원스톱 재배단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직접 홈쇼핑과 프리마켓 등에 나서서 우리 농축산물의 판매에 나서 브랜드 가치를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담양을 교육특별군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저의 철학입니다. 담양군 행정조직에 없는 교육지원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입시 컨설팅과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통팔달 담양 교통혁명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달빛 고속철도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KTX 연계를 추진해 광주, 장성, 담양 등 인근 도시들과 사람, 물류가 원활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사통팔달의 도시 담양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담양이 많이 어둡습니다. 야광 경관 도시를 조성해서 거쳐가는 담양이 아닌 머무르는 담양 관광 시대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담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주 야간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을 추진을 하고요. 어린이집 야간 보육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복지, 여성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 복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르신 복지는 담양형 어르신 건강 기본소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담양의 어르신 수는 한 15,890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심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철원 후보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약간 답변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 평균인 한 18.9%의 2배에 육박하고 전남 평균보다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어르신 중 절반이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빈부의 격차 없이 모든 어르신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어르신 건강관리 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제주도는 장수수당, 부산 동구는 어르신 품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담양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이 아이 키우기 좋은 담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담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공키즈 카페 조성,
아동 청소년 복합시설인 가칭 뛴다 센터를 좀 조성해 볼 예정이고요. 좀 시간 관계상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장애인 소수촌 호남권 분원 유치를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장애인 시설과 함께 생활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전님 반갑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방송국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공약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담양군청 이전 공약을 이렇게 제시하셨었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은 2008년도부터 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은 담양의 중앙로를 비롯한 구도심과 중록원, 메타프로방스 등 관광 자원을 하나로 묶는 단빛 관광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당연히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논의되어야 하고 향후 공론 과정에 겉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3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또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자 300억 원 이상의 청사 신축 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조금 협의할 사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리고 추진 방안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지금 말씀대로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신가 모르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재원이 크게 문제가 될 텐데요. 저 예전에 인근의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증개축에 한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제 나왔었던 것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이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같은 공론회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 이전의 부지는 단빛지구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청사 이전 그 부지는 백동 사거리에 있는 박물관 쪽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옆쪽으로 그 예전에 그 전라남도청이 그 광주광역시 충장로와 금남로에서 목포에 있는 무안에 있는 남악 신도시로 이전을 좀 했었는데요. 심각한 도심 공동화가 발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담양군청의 현재 위치에서 외곽으로 군청 청사가 이전이 된다면 도심 공동화가 조금 더 슬럼화돼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원도심에 대한 경기 활성화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한 슬럼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공약 중에 그 현금성 지원 공약이 조금 있더라고요. 18세 미만 영유아 청소년 4,809명의 교육비,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중공영 우리마을 요양원 설립 및 운영, 또 내국인 농촌인력 교통비 숙박비 일부 지원, 그리고 빈점포 임대료 일부 지원, 음식점업에 공공요금을 지원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지지는 않을지 약간 우려가 되는데 전체 예산 규모와 좀 재원 조달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중공영 우리마을 요양원은 노인당과 같은 규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를 갖춘 마을부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사업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 노후에 통합 돌봄을 추진하곤 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18세 미만 영유아, 그거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809명의 이제 아이들에게는, 영유아에게는 뭐 충분한 지원이 이렇게 가주는 게 가장 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양당이 협의해가는 과정을 거치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2 일반 산업단지가 국가 전략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보면 정 후보님의 우리 공보물에 미래차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을 유치를 밝히셨는데요. 예. 지난 3월 18일 날 우리 담양 지역 신문기자협회와 기자간담회에서는 제2 일반 산단은 자연과 어우러진 정원형 산단으로 조성하겠다. 여기에 디지털 바이오 업체 중심의 산단을 조성하겠다.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된 것인데요. 공보물에는 소재 부품 장비 사업 그리고 기자회견 때에는 디지털 바이오 업체 중심의 산단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산단이 허가 날 때 미래차 소재 부품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예. 그렇게 승인이 됐고, 그 부분은 제가 그 한 기자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지금 환경이 너무나 이렇게 파헤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친화적인 환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부분에 같이 이렇게 병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도권 시간 6분이 네. 지난 것 같습니다. 이재동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6분입니다. 저 정철원은 11년간 연속된 군 의원의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더 담양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담양의 예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1000억 예산 확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0억을 통해 담양 본인들을 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4선 중진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예산 확보를 한다고 했으나 실제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확보를 통해 담양 본인들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철원 당선이 전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예산 없이 담양의 본인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후보님께서 묻습니다. 100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은 곧 탄핵될 것이고 파면될 것이고 또 다른 민주정부가 사기 민주정부가 탄생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국민들을 만나뵐 때나 그리고 유세 과정에서도 대규모의 국책 사업을 담양으로 끌어와야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담양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국비 사업이 국비가 좀 내려와줘야 담양의 재정 상태가 풀릴 거다. 그거에 대한 1000억 원대 국책 사업을 반드시 우리 대선 후보의 담양 정책 공약으로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올해 반영하지 못한 국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군에서 우리 후보자님 의회에 계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곡순단 스마트 건강버스 운영이라든지 달빛철도길 근대 성교 복합공원 조성 그리고 이것은 약 3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중규모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한 255억 그리고 소규모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한 215억 정도 되고요. 정원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한 44억 원 정도의 5개의 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올해 담양군에 이제 행정 공백이 물론 있었겠지만 기재부의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이후에 줄기차게 중앙당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러한 대규모의 국책 사업 그리고 담양 발전 미래 전략은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의원님은 훌륭한 생각이시고 능력이 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용재 재원이 추경 예산에 가용재에 120억 정도 되는데 예. 과연 국책 사업을 가지고 매칭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예. 우리 이 의원님께서 제가 당선되더라도 이 의원님 예. 예산 확보를 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관련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지자체는 3월 추경을 통해 예.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교육의 감액, 세계잉여금의 축소 등으로 추경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의원님이 군정을 맡게 된다면 추경을 언제 얼마만큼 하실지 고민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기획재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기 추경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추경이 지속되지 않을까,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의 추경이 이루어지고 어차피 전라남 도의 추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우리 군의 추경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겠죠. 그러면서 이 추경의 목적과 방법은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겠는데요. 일단은 특별교부세를 가장 빨리 시급하게 확보를 해나가는 방법이 양당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담양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예. 학력 인구가 줄어들어 작은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역교육의 내실을 다지려면 군청의 교육 경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앞서야 됩니다. 이 후보님도 교육 특별군 담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후보께서는 지금 담양군이 담양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 경비 보조가 얼마인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예. 지금 담양군청에서 약 30억 원 내외의 금액이 지금 교육에 투자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 후보자님 말씀처럼 교육이 살아야 담양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충청북도의 진천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은 그동안 한 18년 동안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봤더니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예산 투자를 했던 부분입니다. 담양은 이미 노인 통합 돌봄 모델을 강화하기에 재활과 돌봄이 특화된 노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한 병원 동행과 퇴원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34% 이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에 따른 노령자에 대한 요양 간호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은퇴자를 위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및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장수 시대 대비를 삶의 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공약 중에 담양형. 네, 정철원 후보님의 주도권 시간도 끝났습니다. 저 정철원은 담양에서 태어나 일평생 담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담양 국민들의 작은 것이라도 민원을 정치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얻는 별명이 민원 해결사이기도 합니다. 후보님도 담양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으니 담주리 마을에 대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이 후보님께서는 담주리 마을의 수건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주리 마을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담양은 담주리 마을을 떠나서 대단히 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담주리 마을의 수건 사업 제가 오늘 토론회 끝나면 나가서 반드시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철원은 국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에 종합운동장이나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신속히 조성하여 열악한 담양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을 확대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후보님은 수장고를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담양군 예산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수장고 유치 비용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술 소장품에 대한 수장고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주체는 광주광역시가 아닐까요? 그리고 담양군이 관광객 유치를 통하고 내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선거 과정에 있어서 현재 담양군이 어떠한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점검할 수는 없지만 4월 3일 취임하게 되면 곧바로 조금 시급히 다뤄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사업비 재원 부분은 광주광역시가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진행을 하게 되고 담양군은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의 일환일 것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개방형 수장고 24년도에 계획을 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반디비 체육관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반다비 예, 체육관은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관입니다. 예. 또한 품격 있는 보행 환경 개선과 중앙로 및 외타사커열로 이어진 보행이 편한 명품거리를 조성하려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님은 장애인 선수촌 본원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체육대회 문의한 결과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장애인 선수촌이 있고 강원도 평창에 스키 종목이 분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보님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시간 관계상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짧았었는데요.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선수촌은 이천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모 지자체가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담양보다 교통 여건이 조금 열악하다는 좀 내부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수에 취임하게 된다면 이미 장애인 단체와 좀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이러한 시설의 유치가 왜 필요하냐면 너무나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시설 공간이 열악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볼장이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국책 사업을 담양에 이끌어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풀뿌리 정치 담양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예. 화려한 정치 이력은 없지만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며 공직자와 함께 담양 발전을 시키려는 마음은 화려한 이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군청 공무원 발언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떤 군청 공무원들의 발언을 하셨다고 해서 혹시 공무원에 관련해서 예. 하신 말씀 혹시 있으냐 공무원들께? 아니요, 제가 유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담양군청과 담양군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공직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자세와 그리고 되게 수장으로서 군의 수장으로서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어차피 담양의 공직사회는 담양의 모든 행정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 저는 분수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말씀 다 들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께 6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핵심적인 공통 가치가 같이 존재합니다.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부분인지. 민주주의 근간의 맥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의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같이 견제하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정도를. 예. 이제 정당의 존립 기반이 있고 어느 정당이나 다 정강 정책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주주의와 정치 개혁 그리고 사회적 포용과 복지 강화. 그러니까 후보자님이나 저나 이렇게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양당의 정강 정책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또 지방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의 시대. 이걸 함께 열어간다는 것에 대한 핵심적 가치가 같이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의장직을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군수 선거에 출마를 하셨어요. 네. 이제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피감기관의 장이 되시겠다고 나오셨는데 또 이제 선거 후에 물론 당선이 되신다면 괜찮겠지만 혹시 선거에서 낙선 이후에 다시 또 수감기관의 장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좀 어떻게 좀 부합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군의회 운영에 대해 우리 부의장님과 같이 훌륭하신 동료 의원들께
의원들과 같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군수가 공석인 상황에서는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지침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좀 분리가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의회로 다시 또 돌아가시더라도 협력적인 체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이나 저나 이렇게 담양 군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왔는데 제도적인 부분을 떠나서 협력할 사안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워낙 의정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어요. 혹시 입법 활동하시면서 혹시 조례제정 부분 혹시 몇 건이나 이렇게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몇 건은 건수를 알 수는 없고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 예, 공무원, 민원 납치, 민원 조례 몇 건 자고는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하고 공무원 악성 민원 피해 보상 그 조례도 했고 전국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여기서. 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군정질문이 가장 주요가 될 텐데요. 네. 혹시 군정질문은 어느 정도 11년간 몇 번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도 건수는 몇 번은 기억이 안 나나 군정질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예, 예. 군정질문 3번 하셨더라고요. 3번 하셨었는데 그 내용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들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이것은 정말 모든 자치단체가 기감을 삼아야 될 조례인 것 같고요. 제가 공보물을 아까 봤더니 공보물 경력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드셨더라고요. 또 이제 무소속 3선을 하셨지만 우리 정당에 또 더불어민주당에 함께한 가족이었고 식구셨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처음에 2014년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한 2년 정도 지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한테 복당을 해라 권유를 해서 복당을 했습니다. 복당을 했고 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2022년도에 경선자 발표를 했습니다. 경선자 3명이 발표돼서 후보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경선자 발표하기 전에 저한테 감점이 있다고 했으면 그때 저는 그 탈당을 그때 바로 했을 것인데 하고 난 결정 난 다음에 20점 감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이유도 없이 제가 그 도당에서 전화 와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셔서 그건 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탈당을 20점 감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탈당 안 하고 그대로 민주당으로 나올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20점 감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의장까지 됐습니다. 예. 네,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두 후보분들 주어진 시간과 규칙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양군은 소세원과 명호컨, 중록원 등의 다양한 정원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오는 5월에는 국립정원문화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양군을 경유하는 달빛 철도가 추진되고 있어서 이 인프라들을 활용한 담양만의 고유한 관광 브랜드 육성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담양만의 관광 브랜드 육성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담양은 사람이 만든 도시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 생활 인구가 40만 명에 이르는 아주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됐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가치를 가지고
담양의 관광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광 발전을 위해서 저 이재종 후보를 담양군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특별위원장이 아니라 한 지자체의 관광정책을 중앙정부와 그리고 수권정당이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당선이 되고 나면 중앙당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분들을 많이 위원들로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광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킬 예정이고요. 거쳐가는 담양이 아닌 머무르는 담양 그리고 자고 가는 담양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담양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우리 담양의 미래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지켜온 담양은 사람의 가치가 남다른 곳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담양의 미래가 밝아올 것입니다. 저는 담양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세상을 품고 담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이재종이 여러분과 함께 가치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담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도 우리 담양을 위한 더 건강해지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화합하는 담양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3월 28일, 29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4월 2일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젊고 패기 있게 일할 수 있는 저에게 우리 담양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의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열심히 뛰는 운동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